자, 오늘은 리플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눈앞의 지형학적 리스크가 가격을 뒤흔드는 상황. 이 거시적인 그림과 미시적인 변수 두 가지를 모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월스트리트의 한 관계자가 남긴 이 한마디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의 스케일입니다. 단순한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먼저 왜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리플의 큰 그림을 보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변수를 분석한 다음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리플이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요, 사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스위프트라는 아주 오래된 망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돈을 종이 편지에 넣어서 해외로 보내는 거랑 비슷해요. 며칠씩 걸리고 중간중간 은행들이 수수료를 다 떼가죠. 리플은 바로 이 시스템을 단 3초 만에 직접 보내는 초고속 비행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리플은 도대체 뭘로, 어떻게 이 낡은 시스템을 갈아엎겠다는 걸까요? 리플의 해법은 이겁니다. 바로 속도 그리고 효율성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존 금융기관하고 파트너가 되겠다는 철학입니다. 은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랑은 길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물론 비전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이 금융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신뢰를 얻는다는 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리플이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헤쳐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리플의 길, 정말 험난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이나 이어진 SEC와의 소송은 정말 생사를 건 싸움이었죠.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다 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내면서 현물 ETF 같은 제도권 상품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심지어 자체 은행 설립 인가까지 받았죠. 이런 과정을 지켜본 거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리플의 기술을 단순히 새로운 코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 심지어 우리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 같은 것들의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아주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돋보기를 들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을 불어넣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해도요, 단기적인 가격은 이런 외부 변수에 정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바로 그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이 회담은 정말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협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양측의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자고 하는데 이란은 아니, 우리는 핵 문제만 얘기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양쪽 다 입장이 정말 난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곧 있을 선거 때문에 거래의 달인 이미지를 챙기거나 아니면 아예 강한 지도자로서 군사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압박이 있고요. 이란은 이란대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파멸적인 전쟁은 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2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외교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시장은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느실 겁니다. 분석가들은 이때 약 15% 정도의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협상이 깨지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공포에 휩싸이면서 급격한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하락폭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보다 하락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 즉 리스크가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건 이 두 시나리오의 확률이 거의 반반이라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 단기적인 혼돈과 장기적인 비전,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게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정학적 협상 같은 단기 뉴스에 따라 출렁이는 게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차근차근 건설해 나가는 아주 긴 호흡의 게임입니다. 결국 리플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건 이번 주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느냐가 아닐 겁니다. 리플이 만들고 있는 그 거대한 금융 인프라, 그 슈퍼 하이웨이 위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달리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인프라라는 건 하룻밤에 뚝딱 만들어지거나 대박을 터트리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단기적인 파도에만 정신이 팔려 있나요? 아니면 그 파도 너머에서 느리지만 아주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계 금융의 거대한 조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금융의 미래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في أكبر